여기가 힐리언스 선마을. 오늘은 좀 명상과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로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입 좀 다물라는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게요. 사실 현대인들은 실제 이렇게 소음이 없는 조용함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게, 보세요, 시그널 안 터져.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시그널 앤 노이즈라는 책이 있거든요.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, 즉 시그널이 있고,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건데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의식을 침투하는 정보와 소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잘 내리고 자기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노이즈를 차단을 잘 한다는 거래요.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이즈가 전혀 없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내가 노이즈를 자꾸 만들고 있네. 내 머릿속이 노이즈하거든 원래. 일단 약간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는 것 같은 게, 나름 이렇게 멋을 내고 왔는데 뭔가 산에 오면 안 될 것 같이 지금 입고 있어가지고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한번 슬슬 둘러볼게요. 그나마 가장 릴렉세이션과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. 뒤에 가방은 뭐예요? 여기 이제 숲속에서 누워서 힐링을 하는 그런 게 있대요. 그래서 숲속에 가서 좀 누워보려고요.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하는 게 생각을 안 하는 거. 저 엄청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스포츠를 할 때도 계산, 자세, 각도 이런 걸 해야 되는 스포츠는 열심히 해요. 막 수영, 승마 이런 거 가면은 말과 교감하세요, 물을 느끼세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좀 해봐야겠어요. 우리가 조성된 등산로로 산을 접하는 세대였다 보니까 약간 산에 누워 있는다는 거가, 안드레아스가 그리스 사람들이 옷 하나도 안 입고 바다에 누워 있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만큼이나 생소한데 좀 느낌이. 와, 마침 햇빛이 딱 들어오네.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구나. 서울에서도 분명히 낙엽이 떨어질 텐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네. 서틀하다고 그러죠, 영어로. 뭔가 이렇게 미묘한 차이들이라든지 조용한 소리라든지 이런 걸 듣거나 보는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그런 폭 안에서 원래 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. 그 잔잔한 폭 안에서 원래 자연 속에 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네요. 한 10분 눈 감고 있었는데 딱 눈 떴을 때 칼라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,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굉장히 세게 들리고, 바람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, 굉장히 깊이 있어서 꺼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. 와인을 소번에다 먹는 건 또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. 뭔가 그 위에 백자나 이런 게 올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은근히 잘 어울린다.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핫했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. 아직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한테 괜찮다 하는 그게 진짜 힐링이냐, 그런다고 사람이 치유가 되냐, 뭐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, 우리나라가 워낙 스트레스풀한 사회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그 사람도 있고.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안 되는데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조용했었어? 그러면서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능력이 는다고 착각을 하잖아요. 근데 모든 그 학습에 대한 과학책을 읽어보면 문제를 푸는 걸 멈추고 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실력이 올라간대요. 운동도 내가 뭐 무게를 들고 있는 동안에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힐링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스트레스를 주고 몸에다가 그 스트레스를 끊어서 리커버리 할 시간을 주면서 성장이 일어나고, 뭐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냥 인생도 그렇고 우리 소위 말하는 멘탈도 그렇고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멘탈도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계속 겪다가 갑자기 뻥 뚫어지면서 아유 별거 아니네.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조금 더 강해지고, 그 다음에 또 한번 스트레스 팍 줘가지고 좀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
또 리커버리하게 놔두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. 피디님도 그거 하죠? 처음에 컨텐츠 올라가면 계속 땡기는 거. 엄청 하지. 계속 조회수 언제 올라가나 보려고.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면 땡기잖아요. 좋아요 올라가는 거 보려고. 근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야 사실은. 땡긴 다음에 이제 옆으로 쓸어. 그럼 이제 딴 사람이 올린 거 보잖아요.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에서 그 토끼굴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1시간 어디 갔지? 뭐 이러잖아요. 그래서 원래 내가 유튜브를 안 할 때는 핸드폰 중독에 나는 그래도 잘 저항하고 있다 약간 이랬는데 유튜브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경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부모님 친구분 중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.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엿듣곤 했는데 그분이 가장 멍청한 리더가 델리게이션을 못하는 리더다. 그러니까 델리게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 있는데 나는 10명 직원의 일을 거의 내가 다 해라고 하는 CEO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진대요. 자기가 일 열심히 한다고. 근데 가장 멍청한 리더라는 거예요. 그죠? 왜냐면은 10명을 고용했으면 10명한테 다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게 맡기고 남는 시간에 자기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사람을 쓰는 건데 그 10명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 그 세상 멍청한 리더라는 거죠. 근데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짜장면 배달 아저씨 어디 계시나까지 내가 신경 쓰고 있고 택시 기사분이 어느 루트로 오시나까지 나 아직 안 탔는데 그러니까 픽업 장소까지 무슨 루트로 오시나 그거 신경 쓰고 있고 모든 경영학책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1번 내가 이미 맡겨서 알아서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 끄고 나한테 중요한 일 생각하라 이걸 갖다가 인터넷 때문에 평생 어기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이제. 열받아 생각해보니까. 나도 집에서 10시 이후에 핸드폰 안 보기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. 왜냐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 조도가 한낮빛이랑 비슷하대요. 근데 인간이 원래 이제 그 생체 리듬이 오렌지색 불을 보면서 일어나고 오렌지색 불을 보면서 자게 돼 있고 하얀 불을 보면서 일상을 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빛이 되게 하얗대.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은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진대.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능 있잖아요. 이렇게 나이트 모드 누르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해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8시 이후로는 내가 핸드폰 화면을 안 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. 언제 성공할 거냐? 오늘 성공할 거야. 볼 게 없으니까. 성공했는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. 노 네트워크 떠 있는 화면을 계속 이러고 있었어. 누구셨어요? 네. 위를 뚫어놨더라고요. 누워 있는데 이렇게 위를 뚫어놨어. 근데 확실히 핸드폰을 이걸 좀 하긴 했어 이거를. 이걸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3분 만에 내려놓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뒤척뒤척 하다가 잤어요.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걸 느껴봤어. 심심해서 자는 기분. 너무 좋아. 뭐 할까? 할 거 없어. 볼 것도 없어.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잠들어 있는? 그럼 푹 자잖아 그렇게 자면은. 근데 그 푹 자는 느낌을 갖다 정말 거의 10년 만에 느껴본 것 같아. 이번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는데 우리를 힐링 시켜주는 게 과연 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영어로도 저 사람 뭔가 불편해 보인다, 어색해 보인다라고 할 때 unnatura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. 그 언어 자체에 내추럴하다, 자연스럽다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가 편안한 상태, 정상적인 상태, 뭔가가 꼬여있지 않고 비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잖아요.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는 자연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그 관념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도시화된 나라래요.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90%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한국적인 삶이라는 건 콘크리트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니온 사인과 가로등의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사는 삶, 케이팝 뮤직의 그 휘황찬란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,
노래를 불러도 노래방이라는 인조적인 공간에 가서 부르는 삶, 이런 걸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, 이 내추럴한 상태로 좀 돌려놓을 필요도 가장 많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여기를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의 웰니스 관광지라 그래서 좀 그 내추럴함을 되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들을 선정해 놓은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사는데 가까운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언내추럴하고 하이테크한 삶과 내추럴함의 밸런스를 주기적으로 맞춰주면서 사는 게 참 건강한 삶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